안녕하세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 한 채가 매물로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약 98억 원에 팔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집을 구매한 사람이 35세 미국 국적의 개인 투자자라는 점입니다. 거래 방식 또한 대부분 현금으로 추정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기사 제목에서는 부동산 취득 가장 쉬운 나라 한국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재개발 예정지나 초고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런 흐름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에서도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단지는 외국인 명의의 법인이 대량으로 매입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로 살펴볼까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 국토의 약 0.23%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해당 부지는 대부분 수도권의 핵심 요지에 몰려 있어 체감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주택만 보더라도 전국 기준 약 9만 1,000가구가 외국인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0.45%가량에 불과하지만 이 역시 강남, 용산, 분당 등 알짜 지역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니어 세대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60대 이상 은퇴자 입장에서 평생 살아온 집값이 외부 자본 유입으로 인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치 상승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세금 부담이나 상속 증여 시점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시니어의 경우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전세가가 급등하거나 이주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져 오히려 거주 불안이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72세 이명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평생 살던 동네인데 이젠 나가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런 불안은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외에는 구매가 제한되고 캐나다 일부 주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편이며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자산 방어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독 명의의 고가 주택은 연금형 자산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 지역이 개발 이슈에 노출되어 있다면 지자체 공고나 주민협의체 참여를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5년 사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 수는 약 9만 6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무려 78.5%나 뛰었는데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중국인 비중입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 55.5%가 중국인 명의이며 그 뒤를 미국인이 22.5%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절반 이상이 특정 국가, 그것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어디에 주택을 많이 사고 있을까요? 현재 외국인 주택 소유의 약 73%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천 연수구나 안산 원곡동처럼 전통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매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강남, 용산 등 핵심 입지, 고가 부동산 위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자본이 수도권, 특히 고가 주택에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수요자, 특히 60대 이상 은퇴 세대나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생깁니다. 첫째는 주택 가격이 외부 수요로 인해 더 올라가면서 실거주 중심의 구매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세금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5억 원 이하였던 주택이 외국인 수요로 인해 7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가 갑자기 늘어나며 은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거주 안정성과 세금 설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배경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구매하기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98년 IMF 이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유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도 국적이나 투자 목적에 관계없이 주택과 토지를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현재도 군사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대출,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 국민은 어떨까요? 시니어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은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 DSR 총 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대출이 막히니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 대출이나 현금 보유를 통해 이런 규제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8세 김정자 어르신은 최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가 5년 전에 3억이었는데 지금은 6억 넘는다는데 나는 대출이 안 나와서 딸 결혼시킬 집도 못 해주겠더라고. 그런데 같은 단지에 외국인 투자자가 몇 채씩 사갔다는 소문 듣고 허탈했어요. 이처럼 시니어 세대가 체감하는 박탈감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제도의 불균형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거의 없다면 앞으로 자산 가치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실거주자보다 외부 자본의 속도가 빠를 경우 시니어 세대의 거주 안정성과 상속 전략 전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실거주 목적 여부 확인, 지역별 쿼터제, 세금 기준 강화 등 선진국형의 합리적 규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요즘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도 내가 사는 이 집 진짜 내가 지킬 수 있는 걸까? 하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의 배경에는 우리보다 외국인이 더 쉽게 한국 부동산을 산다는 체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제도 때문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67세 부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같은 시기에 30대 외국인이 거의 전액 현금으로 이와 비슷한 건물을 사들였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도 적용받는 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자국 내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가져와서 매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에서는 이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매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 전문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이나 부모 도움을 받았는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한국인보다 매입 절차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 세대에게 왜 중요한가요? 단순한 외국인 혜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 자산 방어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총 433건이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191건 44.3%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순희 할머니는 자녀에게 상속할 아파트에 대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의 외국인 소유 다세대 건물은 취득세나 양도세 추적조차 잘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왜 우리는 다 세금 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게다가 외국인의 임대소득 누락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서울 내 아파트 8채를 소유하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구성원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세금 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까지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서울 대통령실,
주한미군 인근 지역의 민감한 토지를 조직적으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불법적인 외화 반입 또는 불분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한 비율은 몇 %일까요? 정답은 44.3%, 무려 433건 중 191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은 외국인이 토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거주하며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고 1가구 1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은 아예 매입이 금지되어 있죠. 호주도 외국인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하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신규 주택만 일부 조건부로 허용되며 취득세도 내국인보다 더 높게 설정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은 부동산 매입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니어층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후 거주 안정성과 자산 보호가 외국인 투자자 논리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감 피해가 큰 현실입니다. 최근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1세 박선규 어르신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데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요. 이런 불안감은 단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 통계와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부터 호주는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2023년부터 같은 조치를 도입했고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살 경우 추가로 높은 세금을 내야 하며 홍콩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무려 30%나 부과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더 강력합니다. 싱가포르와 호주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 대부분은 주택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8년 IMF 이후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신고제로 인해 외국인은 집을 산 뒤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사기 전에 허가받을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주거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 중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책은 상호주의 원칙 도입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우리도 중국인에게 팔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외국이 자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원칙이죠. 또 하나 수도권 외국인 토지 허가제 도입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토지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투기 목적 거래로 간주해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청와대나 주한미군 기지, 인근 등 민감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심사를 강화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또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 활성화, 건설, 투자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보통 거주할 집 한 채, 그리고 약간의 노후 자금으로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외국 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매입 기준이나 세금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결국 시니어의 주거 안정성이 직접 위협받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9세 김모 어르신은 최근 전세가 폭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동네인데 외국인들이 현금 들고 집 사니까 나는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이성분 어르신은 최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뉴스 보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강남이나 제주도에 집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대출도 안 되고 전세도 밀려나는데 이게 참 불공평한 세상 아닌가 싶어요. 이런 말씀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걱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쉽습니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처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제한을 두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고 나서 사후 신고만 하면 끝나는 신고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렇게 문턱이 낮은 규제 환경은 시장 가격의 왜곡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LTV나 DSR 같은 대출 규제에 묶여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느끼는 역차별입니다. 셋째, 자금 출처의 불투명성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외국인이 불법 외환 반입이나 목적 외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400건 이상 적발됐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특정 국가 국적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세금 탈루나 불법 임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규제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집을 살 수 없다면 우리도 그 국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특히 외국인의 투자가 몰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거래를 막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대에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시니어 입장에서 느끼는 불안, 또는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의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